방해하시는 분은 지시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지시법에 따라서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찍거나 얼굴을 찍거나 하시는 이렇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찍고 계시는 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방해를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지시법에 의해서 집회 방해죄로 고발을 할 예정이오니 지금부터 소란스럽게 집회를 방해하시는 분은 경찰분께서 현장 여기 계신 분 집회 방해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할게. 제가 현재 집회 방해죄로 고발 사건 중에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기 계신 분께서 하시겠다고 경찰분님 이분께서 집회 방해죄 고발하러 가십니다. 네, 당당하시다고 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집회 방해죄 고발 신상을 말씀해야 고발하죠. 제대로 해야지. 경찰분께 신상을 말씀해요. 단식이 있던데 뭐. 네, 집회를 방해해주세요. 오시라고요. 집회 장소 정리해 주세요. 집회 장소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경찰관님 집회 장소 정리하세요. 없습니다. 개인 재물을 훼손하신 혐의로 고발을 하실 거예요. 저분은 개인 재산을 훼손한 거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여기 불법 건물을 파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네? 지금 범죄 서울의 나라가 작년 됐습니다. 6월달부터 불법인 건물을 저 건물 안 부신 줄 아십니까? 세월호 단체는 법도 없습니까? 왜 개인 재물을 마음대로 훼손합니까? 당신들이 불법 건물인 것도 이렇게 선량한 시민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선량한 시민 지금 헛웃음 치십니까?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요. 왜 법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십니까? 왜 법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십니까?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다 나라가 개판이야. 세월호가 안전 시스템 구축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단체들? 법을 파괴하면서 무슨 안전 시스템 운운합니까? 법을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불법 가설 건축물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 어떡합니까? 저 목조 건물 때문에 등록문화재 20% 서울시의 건물이 지금 불안전합니다. 네? 세월호 기업공간의 불법 건물 때문에 서울시의 등록문화재 20%가 지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고발해야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기업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이것은 비워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간을 공정하게 비워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안 되지. 원칙과 공정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네? 어불성설이지. 원망과 불평과 전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없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돈 더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서 그 돈으로 안전 시스템에 기부하고 돌려주고 환원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왜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정부에 달라고만 하십니까? 거지야 거지. 열심히 일해서 안전 시스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부기금으로 종북 활동합니까? 왜 세월호 단체들 정부기금 받아다가 왜 비싼 펜션을 놀러다닙니까? 네? 저도 1년에 한 번 펜션 가기 힘듭니다. 정부기금 받아다가 비싼 펜션 가서 요트 타고 기밀성 주최사장 교육하고 정부기금 가지고 지금 세월호 단체들 뭐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모시고 놀러간 것도 아니라면서요. 내 기자가 좀비들 정신병입니다. 이거 정신병. 네? 세월호 단체들 각성하십시오. 어떻게 아이들의 목숨으로 받은 그 돈으로 놀러가고 먹고 처먹고 종북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정신 차리세요. 그 돈으로 하나라도 안전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 연구하세요. 그 돈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을 갖추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는 공무원들 민원으로 혼내고 이렇게 기업공간 여기다 둔다고 안전 시스템이 구축됩니까? 네? 공정과 원칙이 없는 이런 시설 자체가 안전 시스템 파괴입니다. 끝났어. 문재인이 부정선거 잡아다 끝났어. 종북 활동의 앞잡이가 된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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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들의 무단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정부기금 횡령한 세월호 단체가 운영하는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불법 가설 건축물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철거하라! 안전 시스템의 첫 단추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저 세월호 기업공간 건물이 여러분 눈에는 안전을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법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까? 야, 빨갱이들아! 국가보안법 위반에 간첩들과 손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과 원칙. 네, 선생님 이제 저 집회 진행할게요. 네,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식으로 이 정도만 하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첩을 잡으면 간첩을. 맨 나쁜 새끼들 말이야. 좌파들 말이야. 맨 나라만 할 줄만 하고 말이야. 인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국회에서부터. 하지 마요. 인간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간첩을 잡아야 돼. 간첩을. 하지 마요. 빨갱이를 잡아야 돼. 빨갱이 죽여야 된다. 빨갱이 죽여야 돼. 간첩. 간판을. 국민들이 죽여야 돼. 국민들이. 문재인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잡혀. 법대 소굴이야 이 나라가. 오랜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잡아 간첩을. 기나긴 밤 왜 나를 내버려 두신지 창살 넘어 달빛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나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을 가득 찬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오직 믿음만이 세워지기. 차갑고 깜깜하니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네, 면신보관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집회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이 작자들이 시체팔이 그렇게 해먹어 놓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수가 범죄자니까 이날의 국회에는 범죄자 소굴이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참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의심이 떠나고 오직 소망만이. 가위로 자르는 걸 내가 찍었는데 이거 여기다 없어졌어요. 나가고 없어요. 맨 먼저 자르는 거는 내가 봤으니까 알아요. 어디요? 아 저놈 아니에요? 예? 여자 갔어. 그 사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와야 된다. 그거 다 찢어놨다고 먼저. 다 찍었죠? 내 없는 불안정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네, 이동재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옆 범죄단들이 판을 치는 날입니다. 여기 남대문 앞에서도 저 나파들이 떼거지를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은택 씨가 하는데 안에 무대 앞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지를 않나. 거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애국마을 시간이 돼서 여기 왔더니 여긴 또 노란 이번들이 시체팔이 하는 놈들이 귀신이 씌었는지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깃발을 부수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난장판. 정말 우리 오늘 애기들이 정의정화가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야 빨간 것다 빨갛다. 북한 공산당 아니라고 빨간 것이 뒤집어 씌고 있어. 아이고 빨갱이들. 빨갱이들 치내고 있나 빨간 마을아? 빨리 치낸다고 빨간 마을아를 쓰고 앉았어. 가족들을 사파들 간다고 말이야. 차갑고 캄캄하고. 현장에서 보셨죠? 법도 질서도 공익도 없는 행각을 보셨습니다. 제가 싸울 줄 몰라서 저 건물 안 부십니까? 네? 망치 들고 저거 못 부셔서 제가 지금 21년 11월부터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세월호 팀? 네? 당신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불법적인 행동 지금 보여준 겁니다. 어디서 개인의 물건을 가위로 자르고 부십니까? 우리가 당신들 물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명이 닮아서 네? 그래요. 제명이 딸이라 개딸이라 그래 개딸. 무식한 거 지금 티냅니까? 개딸들이 배운 게 그거야. 어디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위질하고 부십니까? 그게 세월호 단체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본색입니다. 제가 정말 싸울 줄 몰라서 지금이라도 망치 들고 저 건물 못 부셔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까? 2021년 11월부터 제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민원하고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단점거한 지 7개월째 불어 꺼져라. 인내하며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공익과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과 무력으로 싸우지 않는 이유는 공익과 질서를 먼저 앞세우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세월호 단체가 하는 꼬라지 좀 보십시오. 가위 들고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잘라버리는 수준입니다. 세월호 단체가. 네, 부시고 가위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저자들 당수가 범죄자니까 다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 못 잡아놓고 있으니 선생님 이 나라는 사건 법이 난무하는 기물파손 나라입니다. 저 세월호 꼭 고발을 조치하십시오. 법이 없는 법적으로 나라입니다. 2년이 법이 되든 다 3년이 무너졌어. 되든 오늘 저 기물파손한 사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의 휴대실을 방해했던 사람 지금 3년 만에 제가 민사소송까지 이겨서 이번에 재산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축하, 1인 시위 방해한 사람 지금 3년간 싸워서 개인 재산 압류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짝짝짝. 이것이 법치 사회입니다. 어디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위 들고 설칩니까? 세월호 단체들. 무법천지야 이 나라가. 아저씨 좀 나오세요. 그러면서 무슨 안전 운운하고 있습니까? 감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개딸딸 꺼져라. 아 놀러 갔다 대진 게 무슨 뭐 유공자를 못하는 게인데 나라 위해서 6.25 전쟁 때 죽은 유공자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뭔 나라를 위해서 일했나? 국민 세금 축적한다고 자빠졌는데. 자, 기도로. 군대 네, 이제 집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 집회가 원활히 진행되는 게 저 사람들한테 길을 누르는 겁니다. (160차죠) 오늘. 네. 160차 서울시 의회 앞 탄핵 정변 진실 규명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160차 탄핵 정변 진실 규명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화이팅. 정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쁜 아기들. 네, 맹현주 국회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건강합니다. 자, 이 나라는 진짜 지금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전 남대문 앞에서도 저 무법천지들이 난리를 피질 않나. 여기서 조용히 애들과 함께 애국가 마음이 지금 오늘이 160차입니다. 160차 동안 해오는데도 여기 와서도 저 세월호들 시체팔이 하던 놈들이 여기 와서 방해를 지키지를 않나. 그래서 오늘 집회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집회 시작했어요. 아저씨 화면에 가위 나보자. 요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원래 찍은 사람 요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찍으세요. 참 애들이 오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애들한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심을 표현하는 의식에는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의례를 1년 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국민의례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이때에 더욱더 지켜야 할, 이어나가야 할 전통이 바로 이 국민의례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호국 보훈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례를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에 개항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너도 태극기 있는데 뭘 그까지 해. 국기를 위하여 경례.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가.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노래,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를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희정아 여기 있어요? 정희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애국가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렇게 국민 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들, 정말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애국가를 자유는 4절까지 공짜다라고 가르치고 모른답니다. 있습니다. 제가 왜냐? 대한문에서 호국 보훈 애들 정신 지나갈 교육을 때마다 물어보면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정도는 겨우 알더라고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근데 자유는 2절, 3절, 공짜다. 4절은 너네 마음대로 모르고 마음껏 해라.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호국 보훈 정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목숨을 다해 지켜주신 분들,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말씀이 진짜,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따뜻하죠? 묵념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원래는 준비한 순서가 우리 정의정화가 오늘 상황극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님에 관해서. 그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시간에 저 세월호 단체가 우리 정의정화 보고 불쌍하대요. 뭘 배우겠냐고. 야, 대단히 훌륭하네. 저를 보고 뭘 배우냐고 해서 너네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울 줄 아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정화가 이 시간 서울 광장에 울려 퍼지도록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누가 불쌍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건지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굳둬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은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뻐 이뻐. 박수! 박수 짝짝짝.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계승하자. 계승하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고! 네, 교사들이 빨갱이들이 대부분이 참 나라가 어지럽고 이런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아이들이 빨갱이니 불쌍합니까? 이 나라가 어디 애국가 올바로 4절까지 외워서 부를 줄 아는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네, 그게 온전히 되겠습니까? 세 가지 법이나 어기고 있는 저 세월호 기업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자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운 자들이 본인들이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운운하고 있습니까? 진짜 법을 하면 저것들이 돈도 받아서는 안 되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 안전에 관련된 법을 지켜라. 자기 맡아진 직무에 법률에 의거한 법을 지켜라.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 어긴 사람들 처벌해라. 그거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법을 어기는 거는 괜찮고 남이 법을 어기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어디로 갔어? 그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바로 내로남불 때문에 아닙니까? 본인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운운하고 국가 안보는 파괴하면서 평화 외치고 세월호 단체 불법 건물 서울시의회 앞에 있는 저 불법 기업 공간 건물부터 자진 철거하십시오. 철거하라! 자진 철거, 원상 복구. 창피한 줄 알아? 그게 당신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저 세월호 기업 공간을 여기다 두는 것이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반대죠, 반대. 법을 지키지 말아라라는 표본이 저겁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공유지 무단 점거에도 아무 일 안 생기고요. 공유지에 저렇게 건축물 세워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덕수궁 100m 이내의 현상 변경 허가 취소됐는데도 문화재 보호법 위반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니 국민 여러분, 법 같은 거 선생님 진행에 방해돼서 그렇게 큰 소리로 치시면 선생님 네, 불필요한 큰 소리는 나중에 구호할 때 크게 해주세요. 저 건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법을 어기세요라는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담은 건물입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거하세요.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에 그런데도 지금 무단 점거하고 불법 건물을 놓으세요.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덕수궁 지정문화재 100m 이내 현상 변경 취소를 하더라도 건물을 놓으세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문화재 보호법 위반해도 됩니다. 그것을 떳떳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세월호 기업 공간입니다. 못 집어넣죠. 네. 본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잘 지켜도 뭐 부족할 판에 본인들은 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안전하고 있습니까? 불법 건물 세월호 기업 공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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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
건물이 철거가 되는 것이 안전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맞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안전합니까? 소리 쌉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세월호 단체는 또 하나의 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단체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단체로. 개인의 사유물, 재산을 가위를 들고 자르고 부셨습니다. 법으로 조치하지 않고 법대로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싫다고 가위로 자르고 물건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과 혼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월호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은 2021년 11월부터 저 건물이 이곳에 오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법으로 비폭력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유공자야? 영하 20도의 날씨에서도 망치 들고 저 건물을 부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진실의 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지 저렇게 가위 들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물건을 던지고 부시는 저 세월호 시민단체가 옳습니까? 네? 누구는 폭력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겁니까? 세월호 단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빨갱이 앞잡이 맞아요. 여러분, 안전에는 이런 생활 속의 안전도 있지만 가장 큰 안전은 국가 안보입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 안보가 튼튼한 것입니다. 또한 부국 강병, 나라가 부국해야 이 모든 것이 강명해지게 되는데 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스파이가 돼서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반도체 기술을 넘겨버린 자들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한 예로 기사에 이런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인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이 중국인 브로커와 함께 얼마를 받았느냐? 1,200억 원을 받았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기고 1,200억 원을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처벌이 어떻느냐?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시키지 않으니 이 자들이 처벌이 고작 징역 8개월이나 집행유예 2년. 이 자가 받았던 징역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1,200억 원을 받은 후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0억 챙겼는데 징역 1년 6개월 받아봤자 뭐 어때? 나라 팔아먹기는 일 하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112건, 국가 핵심 기술 36건이 유출됐고 이 중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분만 50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 예상액은 25조 원입니다. 25조 원.
국내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건으로 인해서 약 25조 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저 민노총이나 반국가 세력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하고 있습니다. 저 세월호 단체도 국가보안법 폐지 외치는 그런 시위에 함께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안전 운운합니까?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파괴하는 그런 시위에는 같이 동참하면서 국가 안전 운운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단체들?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면 대만이나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만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간첩죄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12년의 징역, 벌금, 대한민국 돈으로 약 44억 원입니다. 대만에서는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인해서 징역 12년, 벌금 약 44억 원. 미국은 아예 나라에서 추방합니다. 아예 미국에 살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립니다. 일본은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 간첩들에게 이런 산업 스파이들 국가보안법 강화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허구한 날 아스팔트에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노무현 국가보안법 아예 폐지시키려고 했었죠? 이것을 막았던 대통령님이 누구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투철한 반공민주 정신이 입각한 정신으로 사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온몸을 다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2004년 9월 9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는 연설을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질이 좀 좋지 않지만 귀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고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연설이십니다. 음질은 좋지 않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에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체제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데 추후에 빈틈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로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의 집행 과정에서 일부 인권 침해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악용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 보위와
체제 추구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어찌나 것입니다. 들어도 좋은 박근혜 저는 이 자리를 대통령의 빌어 일성입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저의 한나라 땅도 장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형선고 2010년 3년 한 사람. 바로 이러한 온몸을 던져서 막겠다고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 덕분에 그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하신 분이 헌법 수호에 마음이 없다고요?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내셨고, 이 국가보안법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 통진당, 전교조, 통진당 해체, 정교조 법의 노조로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이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서 통진당도 해체하셨고 정교조도 법의 노조로 만들어셨던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킨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인 것입니다. 2016년에 광화문의 촛불, 그 세력은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난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 후둔한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어떤 중학생 2명과 훈훈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K파티 현장에서 전해드리고요. 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탄핵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학생이 열린 마음으로 2016년도는 촛불 난동이었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들고 나온 촛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불법 탄핵 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탄핵이었나요?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 헌법학자분께서 탄핵이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내셨었고, 그 헌법학자분의 책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약간의 모범 답안을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가장 주된 탄핵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것이었단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그 혐의,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 그거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로 들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횟수로 지금 7년이 지나니 이것이 아니다, 진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네, 그 우리 이유를 애국마 짧게 말씀을 최고 드리면, 애국자 맞습니다. 네, 최고 애국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구속력이 있는 행위로서 공익재단 설립 등 공익 명목 아래에 기업에 대해서 거액의 출연이나 계약 체결 또는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의 체육을 요구하여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도와줬다, 그거를 사실 전제로 멍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양심불량의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그것을 사실을 전제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느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이 결론날 때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증거를 재판에서, 그 긴 재판 속에서 그 증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뻔뻔한 헌법재판소 판사들, 본인들이 능력자입니까? 그런 증거도 없이 그럴 것 같아서 사익 추구를 도운 것 같으니까 느낌으로 점쟁입니까? 이제 판사들 점쟁인가 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멍청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또 하나, 그리고 또 중요시했던 게 강요죄예요. 기업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이 돈 내놔, 우리 이런 사업할 거니까 돈 내놔, 강요죄 어떻게 됐습니까? 강요죄 다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강요죄에 대한 거는 다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강요했을 것이다라는 기사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뚜껑 열어보니 강요죄가 다 무죄였습니다. 양심불량 헌법재판소 판사들 어쩔 겁니까? 본인들이 말했던 거 다 지금 거짓말이었는데? 책임져야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증거가 재판에서 어느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강요죄, 당신들이 헌법재판소 판사 때 말했던 강요죄 다 무죄 났는데 어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결론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의 결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지 못했다. 여기.
그래서 오랜 형사재판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 최소한의 사회 추구를 박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셨느냐 없었느냐 증명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사재판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요죄로 기소된 거 다 무죄가 났다.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공익활동 요청이 강요행위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권고나 협조 요청에 불과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최선의 사익을 추구한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최선의 사익 추구를 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에 결론적으로.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강요한 것이 없다라고 강요죄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고 오판입니다. 명백한 오판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오판.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모른다고요? 한동훈이 모른다고요? 윤석열이 이걸 모른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명예회복이라는 말 떠들면서 난 장갑 안 가지고 왔는데. 왜 핵심적인 헌법재판소 판결의 잘못된 오점에 대해서 왜 공인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 우둔하면서 왜 이 핵심적인 거 말 안 합니까? 잘못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왜 말 안 합니까? 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명 한 명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명백해진 이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엉터리 양심불량의 8명의 판사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어떤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또 이럴 수 있는데 아저씨 앞에 가지 마요. 네, 여기 지금 네, 이 8명의 역사가 기억해야 할 양심불량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8명의 우리 아이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8명의 판사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김희수 역적 양심불량 판사 이진성 개판사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양심불량 김창중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양심불량 안창호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양심불량 강일원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양심불량 서기석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양심불량 조용호 개판사 잘못된 사실로 오판을 한 양심불량 이정미 개판사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이것이 올바로 잡혀야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들이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2016년에 촛불 혁명으로 배우게 됩니다. 촛불 혁명으로 배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시인 빈손 시인님의 훌륭하신 글, 진정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면서 말만 또 짓거리는 그런 행각, 자유 30번 이상 외치고 자유 파괴하는 행각하는 그런 언행 불일치 행동이 더 열받습니다. 차라리 멸공의 횃불 노래 부르지 않는 문재인보다 승리의 횃불이라고 그렇게 말 바꾸는 인간이 더 나쁩니다. 어디서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이라고 교묘하게 가사를 바꿉니까? 아예 부르지 않는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고 욕이라도 하죠. 멸공을 승리라고 바꾼 거 국방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빈손 시인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미담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몰랐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 일화들을 보고 좀 느낀 게 많습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시는 지도자는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다르구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빈손 시인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급강병 대통령 박정희의 미담 시리즈 제2화. 미담 첫 번째. 1969년 8월 전 국토가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수해 현장을 찾은 박 대통령은 한숨만 나왔다. 차관을 빌려오고 경제발전에 혼신을 쏟았지만 국민들은 그 지독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뒤 기차를 타고 부산의 재해복구 현장을 찾았는데 산림은 울창하고 지붕이 개량되어 있었으며 도로와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결같이 힘을 합해 복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되었으며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이 적용된 곳에는 가뭄도 홍수도 잘 극복했지만 절대반대, 결사반대를 한 호남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3월에는 식수원마저 고갈된 형편이다. 2022년 12월 5일 동북댐은 저수율 마지노선 30% 밑으로 하락했으며 주암댐은 저수율 역대 최악인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농사는 물론 생활용수, 심지어 식수까지 고갈되어 가고 있다. 4대강이 동참했더라면 영산강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지역 이기심과 그것을 악용하는 호남 정치꾼들의 얼빠진 처세에 주민들만 오롯이 고통을 받고 있다. 수준하고는. 미담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군 장성 시절 서울 신당동 집에 연탄이 궁하여 방 하나에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이를 본 부하가 사비를 털어 연탄을 사왔는데 이를 발견한 박 장군이 안색이 변하여 너 이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야? 라며 부하를 매섭게 질타하자 부인 유경수 여사가 참다 못해 여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라며 목이 메어 말했다. 박정희 장군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부하에게 넌 군사재판감이야 라고 호통을 쳤다. 그 당시 장군의 경제사정이 이러했으니 일반 국민들의 삶은 오죽했겠는가. 1963년 겨울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 신당동 공간에 쌀과 연탄을 채워놓았다.
이는 그 다음에 이곳에 살아야 될 가족을 위해 그 가족의 겨우살이를 채비해 둔 것이다. 그런데 초호합한 제왕굴림의 현장인 문재인 일가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게 사람인가 싶다. 촛불 세월호 대통령에서 은퇴하여 일반인이 된 문가는 연봉 약 2억 4천만 원의 95%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 OECD 선진국 통틀어 이렇게 대우받는 나라는 없다. 경호 인력 60명,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거의 현직 대통령급이다. 경호동 새로 건축, 조경사업, 제작업, 인건비 등 100억 원을 써대고 사저 근처에 KTX역까지 설치한다. 800평에 이르는데 호화저택에서 사치 끝판으로 지내며 모든 편법은 다 동원해 농지를 전용하고 사후 뇌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를 통해 통상 시세의 3배나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룰루랄라 누리면서 북계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양육비가 없다고 개를 버려 개버린이 되었다. 뻔뻔하기가 비교가 불가하다. 개 만도 못한 놈. 미담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미 육군사관 학교인 웨스트포인트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하는 국가 원수에게는 몇 가지 특권을 주는 전통이 있는데 박 대통령에게 원하는 특권을 물었다. 대부분 주로 즉석에서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요청하거나 기념품 등을 받아가거나 생도들을 상대로 연설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에게 죄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미 육사 교장은 지금 교정에서 학칙 위반을 어겨 벌을 받고 있는 260명의 생도들에게 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사한다고 특사령을 내렸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미 육사 생도들은 이 방송을 듣고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에 박 대통령도 같은 식당에서 일어서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 일로 인하여 미 육사 생도들은 졸업 후 당시 기피하던 한국 파병 근무를 자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면이 역사적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 출범과 함께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사태 등을 민주항쟁으로 과포장하였고 6.25 전쟁에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발악도 서슴지 아니했다고 말들이 많다. 6.25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야 했으며 북한 김일성 공산당이 남한을 미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려는 해방전이었다고 선전하였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가 2019년부터 6.25 전쟁사, 북한의 이해, 군사 전략 등 일부 교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교과과정 개편을 시행하면서 60년간 선배들의 참전 일화들이 담긴 6.25 전쟁사를 배워왔지만 공사와 해사는 그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육사만 유독 필수 과목에서 제외시켰다.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보라! 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주사파, 종북, 종중, 민노총, 전교조, 개딸, 문딸, 작발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 대통령 전두환, 국민 대통령 박근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외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2023년 2월 4일 입춘의 바람에 그림을 안고 빈손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시 고맙습니다. 빈손시인님 날로날로. 네. 원래
제가 빈선시님 대표님 정의정화 좀 저기 나오라고 해주세요. 빈선시님이 지금 약간 소병이 난 게 육두 문자를 쓰고 싶은데 뭐 썼어? 대표님들 폭파되실까봐 그래서 괜찮아요? AI가 잡지 못하는 욕을 빈손씨님이 연구를 해보시겠대요. AI가 잡지 못하는 AI를 능가하는 빈손시인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욕설을 퍼붓고 싶은데 대표님들 채널 폭파되실까봐 욕채는 참고 계신다고. 네,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대요. AI가 못 잡는 그런 욕. 지금 생각보다 좀 시간이 남아서 우리 아이들이 원래 하려고 준비했던 상황극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진짜 그냥 저희는 정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알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독재자. 몰라. 잠바 입고 오세요, 정아. 잠바 괜찮아요? 안 가. 정아. 정아 화이팅! 저기 뭘 있어? 나저 가야지. 나한테도 삐져라. 자, 나는 난 열정.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이거 잡으세요, 정희정아. 앞에 서세요. 아이들 교과서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권이라고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김일성은 권력을 강화했다. 이게 맞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교과서 그대로 읽을게요. 전쟁 뒤 남한에는 반공체제가 굳게 형성됐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반공체제라는 걸 이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다. 북한에서도 전쟁과 이후에 복구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님은 독재 정권이고 김일성은 권력을 강화한 정권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말을 해도 거꾸로 자, 하구만. 정의정화가 이거에 대해서 상황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독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자, 크게 또박또박 작은. 자, 정화부터 크게 또박또박 앞에 보고. 시작. 크게 시작. 오빠, 더 크게 말해야 돼. 그럼 안 들려요. 시작. 오빠. 여쭈 언니가 이승만 대통령님은 독재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는 거야. 다시 시작. 오빠, 여쭈 언니가 이승만 대통령님은 독재자라고 하던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대.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독재 정권, 김일성은 뭐? 권력 강화라고 가르치는 거지? 북한 교과서인가?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근데 독재자가 정확히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 개판한 지도자를 말하는 건가? 독재자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정치 참여를 가혹한 폭력으로 억압하는 지도자를 말해. 북한의 김일성,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대표적인 독재자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님을 이들과 같은 독재자라고 서술하다니 말도 안 돼. 이승만 대통령님이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해서 독재자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부당하게 정권 기간을 늘린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왕정 국가였고
부패한 조선은 무능력으로 일제 식민지로 주권을 빼앗겼다가 해방 이후 공산주의 국가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 그런 가운데 1948년 독일 독립민주공화국을 시작한 거야. 그 시기에 갑자기 성숙한 민주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닐까? 정아야, 너 북한의 김일성은 몇 년 동안 독재자로 집권했는지 알고 있어? 김일성은 한 20년, 30년? 정확히 말하면 1948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하는 1994년이니까. 대박. 46년 통지를 했다고. 그런 김일성 도대체 선거를 몇 번이나 한 거야?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밀 투표가 아니라 흑백 투표함의 공개 투표로 이루어지거든. 다 지켜보는데 난 이번에 김일성이 수령된 거 반대하고 라고 반대하면 투표할 수 있겠어? 그게 무슨 투표야? 오빠가 말한 대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분을 훼손하는 김일성은 진짜 독재자네. 그런데 왜 교과서에서는 이승만은 독재자, 김일성은 권력 강화라고 하는 거야? 너 말처럼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은 심각한 상태야.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게 하는 거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극을 만들어 봤고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게. 요거부터 바꿔 나가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신 분이 찬양 부를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야하실 때 명언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편지는 안 받겠소. 나는 지금 행복하다오. 부정을 보고 걸게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니 이런 날을 평생 기다렸기 때문이요.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이런 정신을. 어떻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작부터 거의 난타전이었는데요. 정말 이 현장은 한 주도 같은 현장이 없습니다. 네. 160차 시위 앞에 세월호 단체가 가위 들고 막 자르고 물건 던지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요 가해로 협박당했습니다. 가해로 위협을 느꼈어요. 네, 맞아요. 내가 그거 정인 쓸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제가. 네, 그거 꼭 하십시오. 대표님, 저 진짜 1인 시위 광화문 광장에서 저 1인 시위 할 때 방해한 사람 지금 민사소송에서 제가 이겼고, 지금 그 압류, 개인 재산 압류 그 시점까지. 예. 네, 네. 지금 유승수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도 네, 꼭 우리 도와주고 고소하겠습니다. 계시는 우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일하고 계시는 유승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K파티 자문 변호사님이시죠? K파티의 법률적 사건을 네, 담당해주고 계시는 유승수 변호사님. 이 160차 또 이렇게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하고, 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감사해. 오늘 좀 힘찬 찬송이에요. 우리 정아가 좋아하는 아주 힘찬 찬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콩에다 넣었으니까 이뻤지. 아니 명아. 자, 앞에 보세요. 그거는 없고 이거 여기 자유세상 방송에다 크게 썼으니까 여기 자유세상 방송 여기 전화번호 위에 있고. 슈가. 주의 강한 군사 일어섰도다. 빛난
일어섰도다 임난 말을 잊고 일어섰도다 어둠의 세력들을 무서웠던 내 호주의 강한 군사 일어섰도다 소리쳐 승리를 노래해 원수들은 우리 말 밑에 소리쳐 승리를 노래해 위대하신 주 왕의 왕 위대하시와 찬양 소리쳐 승리를 노래해 원수들은 우리 발 밑에 소리쳐 승리를 노래해 위대하신 주 왕의 왕 위대하시와 찬양 소리쳐 승리를 노래해 원수들은 우리 발 밑에 소리쳐 승리를 노래해 위대하신 주 왕의 왕 위대하시와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힘내라. 네. 힘내라 힘. 네. 정의정화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을 겪고 기가 좀 죽었다가 기도하고 국민교육헌장 네, 국민교육헌장이 또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를 또 느끼게 되네요. 네, 그거를 본인들도 낭독을 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부족한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주시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애국활동가 분들과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스팔트 젊은 청년 백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백하고 영어로 스펠링으로 T하고 V입니다. 백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여기 이게 어디 자유세상 방송이겠습니다. 네, 자유세상 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편집 능력이 되게 뛰어나시죠? 우리 자유세상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근면, 자조, 협동 순서가 맞나요 대표님? 맨날 왜 헷갈리지? 부지런한 게 먼저 온 거죠.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종창아재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567 맞죠? 예. 오늘 맞았다. 3567 채널 있습니다. 서브 채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주세요. 종창아재 3567 네. 그리고 저의 1일시부터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제가 아동학대라고 신고받는 거를 목격하시고 촬영을 시작해 주셨던 대한방송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회춘하고 계세요. 젊어지고 계세요. 네, 뭘 드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스팔트의 홍일정 네, 여자이시지만 무시무시하게 힘이 세신 네, 우리 아다미 방송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다미 방송 4, 5 있습니다. 아다미 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네, 찬양도 잘 부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애국키즈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 아스팔트 현장을 채워주시는 우리 백년대계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백년대계 TV 2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브 채널 이름이 백승원 TV.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프레스 채널 지나갔다고 백TV 대표님이 또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네, 이렇게 항상 다른 우파 유튜브
대표님까지 챙겨주시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주 수목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말 어마무시무시한 단체 주문 오다를 따가지고 수목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단체 주문을 딴 것도 정말 기적 같았고 그거를 해내는 건 저의 능력의 두세 배를 발휘해야 돼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내고 수목금 새벽부터 일을 해서 3일은 거의 밤을 샐 것 같아요. 축복 은총 네, 올려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승리의 소식 가지고 네, 잘 주문을 마쳤습니다라는 보고와 함께 부족하면 부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가시는 게 안전하게 가세요. 네, 애국맘 집회는 여기서 끝나고요. 지금 30분 남았죠? K파티 7시에 또 K파티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제가 4번 했죠? 네, 5번째 해 중간에 한번 방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5번 됐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정동균님, 명예국회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소란이 애국마음 시작하기 전에 세월호 팀들의 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집회가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무사히 집회 기간 동안에는 별탈 없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이 방송 마치고 3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나날이어서 행복하다